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39번째 시간입니다. 추. 네, 오늘은 가을이라는 뜻의 추라는 단어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서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속 계절을 배워오고 있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추, 가을을 살펴보겠습니다. 춘하, 추동. 네, 여러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을 뭐라고 할까요? 하면 여러분은 이제 춘하, 추동 하고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네, 춘, 봄이라는 뜻이고 하, 여름. 네, 오늘은 가을이라는 뜻의 추라는 단어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 한국에는 24개의 계절을 이렇게 표시해주는 절기, seasonal division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 중에서 봄을 시작하는 것 알려주는 게 입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입하는 여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름이 시작됩니다라고 알려주는 그러한 절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입추는 뭐가 될까요? 네, 이제 가을이 시작입니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절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단어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조금씩 추측이 되지요. 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추는 1년 중 가을이 시작된다는 날로 24절기의 하나입니다. 네, 이날부터 가을이 이제 시작됩니다. 라는 뜻으로 8월 8일, 양력이에요. 네, 솔라 캘린더로 양력으로 8월 8일쯤 시작합니다. 네, 8월이면 아직도 덥지만 이미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가을이 시작됩니다. 라는 뜻으로 입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월 8일은 음력으로 가을의 첫날인 입추이다. 네, 가을의 첫날. 이날부터 가을이 시작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입추 무렵 날씨가 맑아야 벼가 익는다. 네, 입추 무렵, 8월 달, 8월 8일쯤, 그때쯤 날씨가,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좋아야 벼가 익는다. 네, 벼는 여러분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네, 쌀, 전에 이런 것을, 이런 식물을 우리가 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벼가 익어서 나중에 이것을,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쌀이 되고 밥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실 무더위는 입추 전후의 기간 동안 절정에 이른다. 네, 사실은 가장 더운 거, 무더위 하면 진짜 더운 거, 그게 바로 가을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그때가 절정, 가장 덥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진은 올해에는 8월 8일이었던 입추 바로 전날에 찍혔습니다. 네, 입추 전날, 그때, 그러니까 8월 7일 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입추가 그 24절기의 하나인데 그래도 많이 사용합니다. 여름에 막 덥다가 언젠가부터 조금씩 시원해졌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조금 시원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입추가 지났어요. 벌써 입추예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됐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입추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아주 생활에서 잘 쓰일 수 있습니다. 추석. 네, 여러분 추석은 잘 아시죠? 네,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추석 할 때 추는 가을이고 석은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sunset 우리가 석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석이 가로 같은 이 석입니다. 그러면 가을의 저녁이라는 뜻으로 저녁에는 뭔가 뭐 이렇게 마무리하고 랩이랍 이게 뭔가 이렇게 일을 다 끝내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이렇게 모든 것을 끝내는 거,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한국의 추석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은 Korean Thanksgiving Day 해서 이렇게 다
수확을 해요. 배도 따고 과일도 따고 여러 가지 곡식들을 거두어 들인 다음에 그 새 곡식, 새 음식, 새 과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기뻐하면서 네, 이렇게 한 해를 감사하면서 보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는 추석 때 보통 3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같이 합쳐서 5일, 또 많게는 일주일 정도 휴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큰 명절은 첫째, 설날, 두 번째, 추석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당사는 추석 연휴 동안 휴무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사는 여기서 보니까 our company, 우리 회사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추석 연휴 동안 휴무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우리 회사 하면 네 글자잖아요. 그런데 당사 하면 네, 우리 회사라는 뜻이지만 두 글자고 포멀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를 어려운 말로 당사라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추석 때 연휴, 휴일이었어요. 휴가였어요. 그런데 하루만 쉬는 게 아니라 이틀, 3일, 나흘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해서 쉬는 거, 계속해서 휴일인 거, 그런 것을 연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 때 며칠 동안 쉬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추석 때 시골 내려가세요? 네, 여기서 시골은 컨트리사이드예요. 그런데 시골에 보통 한국 사람들은 시골에 집이 부모님이 계시죠. 그래서 추석 때 시골 내려가세요라는 말은 컨트리사이드에 가세요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님 집에 내려가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추석 때 집에 내려가요? 시골 집에 내려가세요? 그럼요. 하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나는 너를 추석날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다. 네, 여기 추석 때, 추석날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 추석빔 사드렸어요. 네, 여러분 여기 추석빔. 자, 빔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새 옷을 사잖아요. 새 신발도 사고, 네,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새로운 옷이나 신발을 사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추석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옷, 새 신발, 뭐 새 액세서리, 새 물건, 그런 것을 추석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추석 명절이니까 서로 이렇게 선물하는데 엄마한테는 아마 옷이나 신발 뭐 그런 걸 사드렸나 봐요. 그래서 추석빔 사드렸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설날 새 옷을 샀어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네, 설빔이라고 합니다. 야, 너 옷 예쁘다. 이번에 샀어? 그러면 우리 엄마가 설빔으로 사주셨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추절. 네, 중추절은 자, 중하면 가운데란 뜻입니다. 우리 중학교 그런 말이 있죠. 자, 그러면 중 가운데 추는 가을이고 절은 절기예요. 절기. 네, 그 seasonal division이에요. 그러면 가을의 한 가운데 있는 절기라는 뜻으로 추석의 다른 이름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추석, 중추절, 또 한가위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추석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추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가위, 네, 중추절도 많이 사용해요. 자, 그런데 중추절은 중국어의 쫑치오지에라고 이렇게 해서 한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추석 비슷한 명절이 중국에도 있고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 네, 여러 나라에 이렇게 아시아 나라에 비슷한 명절이 있어요. 그런 비슷한 명절일 때 우리가 중추절이라는 이 이름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한국과 유사한 비슷한 중추절을 지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밑에 여러분 보세요.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중추절 해서 풍요와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중추절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추석 때
추석 인사드립니다. 추석 맞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한가위, 중추절 자리에 추석이라는 단어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한국의 한가위와 같은 듯 다른 말레이시아 중추절. 같은 듯 하면 같은 것 같으면서 달라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한국에도 한가위 중추절이 있고 추석이 있고 말레이시아에도 추석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말레이시아에도 중추절이 있군요. 네, 이렇게 중추절, 추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수, 네, 추수할 때 수는 수확하다, harvest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수확하는 거예요. fall harvest.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네, 이거 벼였죠? 네, 쌀 되기 전에 그 식물 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을 이제 harvest, 거두어 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한국어로는 네, 수확하다, harvest지만 한국어로는 gathering, 거두어 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가을에 논과 밭에서 잘 익은 곡식이나 작물 등을 거두어 들이는 거 추수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농촌은 지금 추수가 한창이다. 네, 지금 한가운데 있다. 지금 가장 추수하느라고 가장 바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옥수수는 초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초가을에 이렇게 거두어 드립니다. 초가을에 옥수수가 익습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추수를 하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추수 명사예요. 여기서는 추수하다, 추수를 하다 동사예요. 추수는 10월에 다 끝났다. 네,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이렇게 말하고 추수감사절, 감사, 여러분 땡큐죠? 절은 절기, seasonal division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추수하고 나서 감사하는 거, Thanksgiving Day. 이거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뜻이 똑같네요. 그쵸? 그래서 한국에서는 Thanksgiving Day를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조금 한국 추석하고는 좀 다른데 보통 교회나 성당 뭐 이런 데에서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지냅니다. 춘추 네, 이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봄 배울 때 배웠었던 단어예요. 춘추하면 봄과 가을. 그래서 봄, 가을이면 1년이잖아요. 또 다른 해, 봄, 가을. 그래서 춘추는 보통 1년, 1년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어른들, 네, 여기 어른들의 나이, 네, elderly person의 나이를 아주 높이는 말로 polite form 네, 할 때 춘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친은 춘추 80에 아직도 기운이 넘친다. 춘추, 그의 아버지는 부친은 춘추 나이가 80살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기운이 넘쳐요. 에너지가 넘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춘추가 많다. 그는 나이가 많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춘추복 네, 여러분 이것도 배웠었던 단어예요. 춘추복 하면 봄과 가을에 입는 옷. 네,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사계절에 입는 옷이 다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집에 옷이 계절별로 옷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네, 봄하고 가을에 날씨가 비슷하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 입는 옷을 춘추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춘추복으로 바꿔 입었어요. 네, 이제 입추가 지나면 조금씩 날씨가 시원해지기 때문에 네, 춘추복으로 바꿔 입어요. 그런데 저는 저번 주부터, 지난 주부터 춘추복으로 바꿔 입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춘추복이라고 하면 조끼 아니에요? 네, 조끼.
네, 여러분, 조끼, 베스트예요. 그래서 네, 보통 여름에 입던 옷에다가 조끼, 네, 하나 더 입으면 따뜻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춘추복 조끼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얇은 잠바, 얇은 자켓, 뭐 가디건, 뭐 이런 것도 춘추복이 되겠죠? 추파, 네, 여러분, 추파는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잘 들으세요. 추파할 때 추는 가을이고 파는 파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파도, 웨이브예요. 또 여기에는 눈빛, 눈길, 글랜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의 물결, 가을에 보내는 눈빛, 가을의 눈길, autumn glance? 이게 무슨 말이지? 아, 그런데 선생님이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통 가을에 물결이 잔잔하고 햇빛이 비치면서 굉장히 좀 예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동물들이 가을에 애니멀 브리드 라고 얘기도 하고 메이트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네, 이렇게 서로 짝을 찾는 그런 기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가을에 이렇게 가을의 물결, 가을에 이게 눈빛을 보내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 남자,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은근히 네, 아주 이렇게 보내는 눈길, 막 이렇게 나 저 남자 마음에 들어. 저 남자한테 이렇게 쳐다볼 때 그 눈빛, 네, 저 여자 예쁜데, 저 여자랑 좀 만나고 싶은데, 저 여자랑 사귀고 싶은데 할 때 이렇게 보내는 눈빛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추파라고 합니다. 네, 조금 어려운 단어였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 추파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추파를 보통은 던지다, 같이 쓰는 동사가 던지다, cast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추파를 던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추파를 던졌다. 그 남자가 계속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눈빛, 추파를 던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넌 웃으면 그 젊은 남자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었지. 웃으면서 그 남자에게 이렇게 추파를 던졌나 봐요. 이렇게 눈길을 줬나 봐요. 그 힐끔거림은 일부는 추파였고 일부는 허세였다. 네. 그렇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힐끔거리다. 네. 힐끔거리다라는 말은 이렇게 쳐다보다가 안 쳐다보는 척 하다가 다시 또 쳐다보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것을 힐끔거림이라고 합니다. 그게 저 여자 마음에 드는데 하고 이렇게 보내는 눈길일 수도 있고 허세, 이렇게 뭐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뭐 그런 뜻인가 봐요. 네,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면 3월 14일 추파를 던져라. 이거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여러분 추파춥스 아시죠? 추파춥스 할 때 이 추파가 한국어로 추파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3월 14일 네, 한국에서는 화이트데이예요. 네, 한국 사람, 네, 일본 사람이 만든 그런 재미있는 날이라고 들었어요. 네,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예요. 발렌타인데이에서 한국에서는 보통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초콜릿을 줍니다. 그래서 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자도 받아야죠. 그래서 3월 14일 날 화이트데이라고 해서 이날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사탕을 줍니다. 사랑의 표시로. 네, 그럴 때 추파춥스가 사탕이잖아요. 캔디잖아요. 그래서 3월 14일 날 화이트데이 날 여자친구에게 사탕을 주세요라는 말을 추파를 던져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광고를 했어요. 와,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추호? 네, 여러분, 추호할 때 호는 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털이 있죠. 그리고 개, 강아지, 뭐 여러 가지 호랑이, 고양이 이렇게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털 그런 것을 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추호는 가을에 나는 털이라는 뜻으로 동물들이 가을에 털이 많이 빠지나 봐요. 털이 빠지고 나서 털이 조금 새로 나왔어요. 네, 가을에 짐승, 동물들의 털이
매우 가늘어지고 아주 조그맣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지면 그 자리에 머리카락이 조그맣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 것을 추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을에 새로 나온 그 털은 아주 조그맣고 가늘잖아요. 그래서 아주 조금, a little bit, 아주 적은 것, 매우 적은 것을 이야기할 때 추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유적으로 figurative 사용해서 very small amount or quantity 이야기할 때 추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호는 추호도 없다 하고 항상 같이 쓰입니다. 추호도 있다, 추호가 있다 이렇게 절대로 안 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추호도 없다 하고 요 말을 이렇게 항상 같이 씁니다. 그러면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네,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말은 네,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니까요. 네, 추호도는 다른 말로 한국말로 바꾸면 하나도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의심할 게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일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네. 무슨 나쁜 일인가 봐요. 나는 그런 나쁜 일을 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할 때 추호도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자, 외국에 갈 거예요? 아니요. 저는 외국에 갈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추호도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는 그냥 스포큰 랭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추호도 없어요 하면 와 갑자기 written language, formal language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이 아는 것이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저 사람은 아는 게 많아. 똑똑해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말에는 추호도 거짓이 없다. 네, 거짓말. 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에는 조금도 거짓말이 없어.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야. 추호도 거짓말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다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이에요. 너를 해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나는 너를 해치다. harm이에요. 내가 너를 때리거나 뭐 아프게 하거나 해칠 그런 생각이 나는 하나도 없어, 추호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뭐뭐 할 생각이, 뭐뭐 할 생각은 하나도 없어, 추호도 없어. 그래서 뭐뭐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고 이것을 이렇게 패턴으로 외워두세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할 때 공부할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한국에서는 결혼을 늦게 하면 엄마가 너 언제 결혼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결혼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요? 네, 저는 결혼할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상? 네, 여러분, 추상할 때 상은 서리, 프로스트라는 말입니다. 네,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서리가 내리죠. 네, 프로스트예요. 그런데 가을에 서리, 네, 겨울이 되기 전에 가을에 서리가 내리면 얼마나 추워요. 춥고 아주 조금 뭐 되게 아프고 뭔가 을씨년스럽고 뭔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스턴, 시비어, 머실리스 이런 것을 우리가 추상이라고 이렇게 피규러티브하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호령은 커맨드예요. 그리고 호통은 scolding, 이런 것이 굉장히 severe, 아주 크게 야단맞다. severe 할 때 우리가 추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like autumn frost 해서 추상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추상 같은 명령, stern order. 네,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데 추상 같아요. 아주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엄하고, severe, serious. 지금 장난할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 추상 같은 명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상같이 호령하다, 호령하다. 네, order예요. 호령하다, scold 하는 거예요. 그런데 stern이에요. 추상같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정은 네, 여러분 밤 12시예요. midnight이에요. 자정이 넘어서 집에 들어가자 아버지의 추상 같은 불호령이 떨어졌다. 네, 이거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불호령, 불같이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단치는 거예요. 그런데 불같이 호령,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딸인가 봐요. 딸이 여자가 어디 밤늦게 이렇게 위험하게 돌아다녀 하고 아버지가 화가 나셨어요. 그럴 때 severely 아주 심각하게 아버지가 아주 엄격하게 야단치셨어요. 그럴 때 추상 같은 불효령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은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추풍낙엽. 자, 여러분, 추풍낙엽 할 때 추는 가을이고 풍은 바람이에요. 네, 예전에 우리가 배웠었던 적이 있죠? 네, 이렇게 아주 위험할 때 풍전등화라고 이렇게 외웠던 단어예요. 풍은 바람이에요. 낙엽은 fallen leaves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이파리, 잎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시면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면 잎들이 막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겠죠? 네, 이렇게 잎이 막 우르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figurative,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 어떤 형편, 파워나 형편, 네, 시츄에이션이 굉장히 weakening, 약해질 때 추풍낙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그 잎이 그 힘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뚝뚝 떨어지잖아요. 거기다가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불면 우두두두두 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이제 힘이 없어요. no power. 그럴 때 우리가 추풍낙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질 것이다. 네, 두 나라가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해요. 서로 싸워요. 그런데 A가 무기가 좋아요. 그래서 B를 때렸더니 B 나라에 있는 군사들이 다 쓰러졌어요. 다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럴 때 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을 가을 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해서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밑에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졌다. 네, 그 많은 그 인터넷 회사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은가 봐요. 지금 bad situation이에요. 그래서 다들 쓰러졌어요. bankrupt, 파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추풍 낙엽처럼 다 이렇게 쓰러졌어요. 라는 뜻이에요. 2002년 월드컵에서는 축구 강국은 축구가 아주 센 나라, 어디가 셀까요? 선생님은 축구는 잘 모르지만, 뭐, 브라질, 프랑스, 뭐, 영국, 스페인, 뭐, 이런 축구를 아주 잘하는 나라들이 시작할 때 초반에 추풍낙엽처럼 줄줄이 다 탈락했어요. 줄줄이 다 게임에서 졌어요. 네, 그럴 때, 아니, 이럴 수가 할 때, 추풍낙엽처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다, 탈락하다, 떨어지다, 네, 사용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한국에서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일각여삼추. 네, 여러분, 이 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조금 어렵지만, 네,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힘을 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여러분, 일각 하면 15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해나 물로 이렇게 시계를 만들었는데 자세하게 지금 시계처럼 1분, 2분 셀 수가 없으니까 보통 가장 가깝게
그 세는 시간 단위가 15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각, 이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는 뭐뭐와 같다, like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삼추는 여러분, 가을이 3개예요. 3개의 가을이니까 3 years, 3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5분이 3년과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a minute is like 3 years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막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데 시간이 잘 안 가요. 15분이 3년 같이 아주 천천히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일각이 여삼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각을 하루로 표현할 수 있어요. 1일 여삼추 아니면 하루가 여삼추라고 말을 합니다. 하루가 3년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토픽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막 여러분이 이번에 꼭 6급을 받아야 돼요. 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잘 안 가요. 그럴 때 요즘 토픽 성적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각이 여삼추 같아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을 갈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기만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너무 잘 안 가요. 그럴 때 일각 여삼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각이 여삼추이다, 여삼추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여러분이 그대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주 feel a moment as if it were 3 years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 뉴스를 가져왔어요. 내년 2월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대요. 아이고, 여러분, 이거 2020년 12월 28일이니까 2021년 2월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죠. 그래서 빨리 맞아야 되는데 백신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빨리 일각이 여삼추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각이 여삼추 같다. 요즘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요. 빨리 2월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검사 외전 내년 2월 4일 개봉 언제 기다리나 일각이 여삼추라고 이렇게 뉴스 제목이 나왔어요. 검사 외전이라는 뉴스가 아니라 이거는 영화예요. 영화인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내년 2월 4일에 개봉을 한대요. 내년 2월 4일에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이거 언제 기다려? 빨리 봤으면 좋겠다. 빨리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일각이 여삼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가을에 관련된 추라는 단어를 다 배웠어요. 여러분 이제 추와 관련된 단어들을 다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제 가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겨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